네, 안녕하세요. 정인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 참여해주신 임 여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 여사님. 네,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 마이크로 온열요법과 난치성 질병의 예방 및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기본 요소 중에서 마이크로 온열요법에 대해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체 외부에서 열을 가해 점점 온도를 높이게 되면 견디기 힘든 한계에서 아뜨거라는 반응이 있게 되는데, 이 상태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약 49도씨 정도 됩니다. 한계이다. 만약 2에서 3초 정도 계속 열을 신체 같은 부위에 가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체에 적절한 열을 가하면 혈관이 팽창하게 되고 혈액순환 기능이 상승한다. 혈액순환 기능이 상승하게 되면 면역력 상승과 함께 혈액의 노폐물 회수 기능이 좋아져 피로가 잘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온도를 더욱 높여 뜨거울 정도로 올리면 열에 약한 세균은 힘을 잃고 죽는다. 인플루엔자는 39.5도씨, 일반적인 암은 42도씨, 림프 계통의 결핵균은 43에서 44도씨에서 약 20분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 죽는다. 피부 및 피부 가까이에서 기생하며 번식 확장하는 켈로이드, 사마귀, 곰팡이, 피부암, 흑색종 등은 더욱 높은 온도에서 죽는다. 혈액과 세포는 체온 36.5도에서 체온이 낮아지면 활동성과 기능이 낮아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활동성과 기능이 점점 좋아져 약 42도씨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 인체에 이로운 유산균 등도 다행스럽게도 강한 열에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세포와 결핵성균은 온도가 상승하면 활동성이 낮아지고 힘이 약해진다. 더욱 온도가 상승하면 힘을 잃고 죽게 된다. 림프 계통에서 성장하고 증식하는 결핵균은 평상시 림프구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 암균은 크게 성장할 때까지 림프구와 서로 저항하지 않으나 충분한 세력으로 성장하면 림프구와 세포를 공격한다. 강력한 열이 몸에 침투하면 열에 의해 죽은 균과 손상을 입고 약화되는 균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열에 의해 약화된 균은 림프구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약화된 균을 괴사시킨 림프구는 건강한 균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열에 의해서 약해진 균이 백신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뗐었다. 이 아궁이에 불 뗐을 때 이제 원적외선이 이렇게 방출이 되나 봐요. 이로 인해 부인병이 많지 않았고, 겨울철에 얼음을 깨 빨래를 자주 해도 손가락에 류마티스와 같은 질병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식생활 방식 개선으로 아궁이로부터 대부분 벗어나 몸에 좋은 아궁이의 원적외선 혜택을 받지 못해 불임, 부인병, 류마티스, 아토피 등의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 온열요법으로 림프 계통에 세균을 죽이고자 한다면 국부적으로 강한 열을 가해야 한다. 인체의 광범위한 높은 열에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미찌 도메코 여사의 온열식 주열요법은 침투 깊이가 거의 없는 접촉열에 의존하나 국부적으로 열을 적절히 가할 수 있어서 환부에 강한 열을 가할 수 있는 다루기 편리한 온열 방식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드라이기. 드라이기로 하면은 이 굴곡진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접촉을 안 하고 열로써 그냥 쭉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기가 이 주열기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이 방식의 치료 원리는 피부에 적절한 접촉열을 가하면 열이 몸 안으로 전도되는데, 정상적인 혈액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는 혈액의 냉각작용에 따라 열이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고 온도도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 혈액이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온도도 높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환부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뜨거운 열이 들어가도 식힐 수 있는 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열의 전도 깊이가 깊고 온도도 높게 올라가 국부적으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 피부 가까이에 있는 림프계통의 세균이 죽거나 힘을 잃는다. 또한 혈관을 국부적으로 약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류를 좋게 하여 인체의 뭉침을 풀어주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침투 깊이가 깊지 못해 뼛속이나 뇌, 췌장, 심장 등 인체의 깊은 곳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열의 최고점이 피부이므로 피부 화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개발한 마이크로 온열기를 이용해 신체의 열을 방사하면 안 좋은 부위는 정상적인 부분보다 아프거나 뜨겁다. 이러한 부분을 반복해 열을 가하면 점점 뜨거움이나 아픔은 덜해지면서 몸이 부드러워진다. 여기서 이제 몸에 대한 각종 열의 침투 깊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풍, 뭐 드라이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침투 깊이가 0mm, 0. 원적외선은 아까 그 아궁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열. 원적외선은 침투 깊이가 0.1에서 0.6mm. 그리고 마이크로 온열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마이크로 온열기, 이 필자 분께서 직접 특허를 내셔서 개발하신 이 마이크로 온열기는 침투 깊이가 15mm 내외.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15mm 내외면 굉장히 낮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피부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깊이잖아요. 그래서 침투 깊이가 15mm 내외인데 별로 안 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이 최고로 높은 온도가 들어갈 수 있는 몸의 깊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열 최고점에서부터 천천히 열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그래서 여기서 침투 깊이 말하는 거는 열이 가장 높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 점점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림프계통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것과 같다. 또한 점점 림프계통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림프구가 인체 세포에 산소와 영양 등의 공급과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 회수를 원활하게 하여 인체 세포가 점점 건강해져 체력적으로 젊어진다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이 보다 나은 건강과 젊음을 위해 주기적으로 꾸준히 마이크로 온열요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온열요법은 우리 몸 속 깊이 침투해 림프계통에서 성장하고 확산하는 몸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결핵성균을 열로써 죽이거나 약하게 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예방할 뿐 아니라 진정한 건강과 장수를 실현시켜주는 우수한 건강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 온열요법을 다시 요약해 정리하면 방사열이 인체 깊이 침투해 몸에 침투한 세균을 죽여 림프계통에서 성장하고 증식하는 결핵성균과 유해균을 열로써 죽이거나 약하게 하므로 림프계통을 깨끗이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인체 조직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의 원인균을 죽여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예방하며 신체의 정신을 젊게 하여 건강과 장수를 실현시키는 건강요법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나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웃었냐면요. 제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온열기를 한번 쪼여봐라. 그래서 한 1시간 좀 미만으로 쪼였나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많이 어지러웠나봐요. 목 쪽하고 이쪽을 머리 쪽을 이렇게 쪼였는데 많이 어지러워서 화장실에서 쓰러질 정도로 어지럽고 누워있으면은 계속 그 구토 증세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좌우로 돌리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 있었나봐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는데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루만 더 있다가 그 다음날
병원을 가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쉬고 병원을 갈 거면 그 다음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병원 가야 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 전화를 해봤더니 괜찮아져서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잖아. 그게 명현현상이야. 그리고 이제 몸속에 죽은 균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몸이 그렇게 힘들다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그냥 혼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짧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림학이었습니다.